7월 12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나스닥이 기침을 하니까 코스피가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CPI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자, 예상대로 9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왜 나스닥 지수는 조정을 받았을까 하는 문제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증시의 선제적인 어떤 흐름, 이런 부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보면은 제가 말씀드려올 때, 미국 증시를 말씀드려올 때 금리 인하가 지연됐다, 그러면 그 순간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지만 여기서 꺾이지는 않는다. 이거 일시적인 영향을 받지만 다시 올라간다. 그죠? 왜? 궁극적으로는 금리를 인하를 할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려왔잖아요. 그리고 실제 미국 증시도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때 이러한 어떤 그 조정을 이렇게 보여주다가도 다시 또 올라가죠. 조정을 보여주다가도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결국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을 계속 반영하면서 올라간 거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이제는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 거죠. 아, 9월 달에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졌구나. 이제 현실화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발빠른 매물들은 선제적으로 이렇게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논리를 갖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처럼 이렇게 선제적으로 많이 올라간 쪽에서 특히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다우 지수처럼 선제적으로 이렇게 매물 소화를 거쳤던, 매물 소화를 많이 거쳤잖아요. 이런 쪽은 오히려 안 빠졌잖아요. 그죠?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됐죠.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렇다고 해서 나스닥이 뭐 이렇게 해서 한 방에 그냥 꺾이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금리 인하의 시점은 9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고 이렇게 빠져도 또 등락을 줍니다. 또 등락을 줘요. 이렇게 그냥 빠지지 않아요. 빠져도 또 등락을 줍니다. 몇 번의 등락을 주는 과정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테슬라 이거 저희 주식장인에서는 이날 일단 들어가는 쪽으로 제시가 됐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제 목요일 날 5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하면 차익을 하십시오, 이렇게 어제 제시를 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지난번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후속적인 상황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결국 5일 이평선을 하향해서 마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파동으로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는 5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하향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두 가지의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월요일 날에, 다음 주 월요일이죠, 5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회복하는 흐름. 자, 왜 그러냐면 제가 하향을 하더라도 하루 만에 회복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지지로 본다라고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 하향했지만 월요일날 5일 이평선 위로 회복을 해주면 이걸 일단 지지로 본다는 소리예요. 자, 근데 월요일 날도 회복이 안 되고 5일 이평선 아래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일단 요 마디는 여기서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요걸 지지 기반으로 해서 등락을 주든지 아니면 여기서 박스권으로 좀 왔다 갔다 하든지 요런 형태를 좀 만들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코스피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요 기준선을 갖다가 오늘 하향해서 마감됐습니다. 그죠? 기준선을 하향해서 마감됐죠. 외국인이 오늘은 좀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매물이 나오니까 일단 이렇게 밀린 거거든요.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는 기대보단 좀 약하다는 소리예요.
기대보다는 좀 약하다는 소리인데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대략 이 초록색 범위권에서 등락을 주면서 다시 기준선 위로 이렇게 회복을 해주는지 요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즉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지키면서 기준선 여기를 다시 회복을 해주는지 이 과정 여부를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후속 그룹에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또 후속 코멘트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코스닥 지수 지금 3일째 눌렸는데 코스닥 지수 자체는 별로 오른 것도 없이 또 3일째 눌리긴 했어요. 역시 기관의 매도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 오늘 또 보면은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845억 순 매수인데 기관이 539억을 순 매도하면서 계속 매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6월 13일부터 순 매도 규모가 1조 7천억을 넘어갔어요. 아주 그냥 매도에 미친 아주 징그러운 놈들입니다. 그죠? 예. 자, 어쨌든 코스닥 지수는 원래는 오늘이 기술적 반등이 나갈 수 있는 자리였어요. 저도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잠깐 그래도 그 와중에 플러스권으로 이렇게 진입 시도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코스피 지수가 워낙 더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시면 코스피처럼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양선으로 마감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음 주 월요일 주 초반에 기술적 반등이 여전히 시도될 가능성에 대한 요 기대감은 아직 살아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일단 뭐 오늘장 눌리게 3일째 빠지긴 했어도 다음 주 초반에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살아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기술적 반등의 세기입니다. 기술적 반등의 세기가 어떻게 나가느냐. 기술적 반등의 세기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860포인트나 863포인트를 얘기했잖아요. 여기를 지지로 전환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반등이 나가더라도 이 863포인트 위로 저점상 지지로 올라서야만 이거는 실질적인 변화로서 전환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거기에 막힌 거죠. 막히고 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반등 역시도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대반등이 여기를 뚫어주는 형태로 가야만 하나, 둘, 셋, 이 형태로 갈 수 있는 거지. 그죠? 이 형태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지 못하고 만약에 여기를 대반등에서도 못 뚫어줘.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왔다 갔다 좀 찌글찌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속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코스닥도요. 네, 그렇게 일단 보고 다음 주 후속 흐름을 판단해 가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바이오 쪽에서 코스닥 지수를 좀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종목은 오늘 12% 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 종목은 제가 화요일날 멤버십 방송에도 코멘트를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요거는 패턴의 변화를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후 눌리면은 저가 매수 쪽으로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일본 시장 진출 기대감, 이 모멘텀을 바탕으로 상승을 했고요. 이외에 ABL 바이오 눌렸다 대반등, 그리고 유한양행 요 종목이 좀 좋았는데 요것도 이제 멤버십 종목이었었죠. 그리고 오스코텍 요 종목도 이제 견조하게 좀 버티면서 오늘 좀 반등을 했고요. 펩트론이 이게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갔어요. 이런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은 일단 첫 번째는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수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작용을 했고, 두 번째는 하반기 주요 이벤트, 예를 들어서 FA 쪽의 어떤 허가 관련, 또 임상 관련 이러한 이벤트 등이 좀 있거든요. 유한양행이나 셀트리온, 종근당 이런 기업들의 일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오늘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두산마켓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이제 사업 재편에 나선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두산 관련주들의 등락이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오늘 그 조선주 쪽에서 뭐 이렇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지수 하락 대비로는 견조하게 방어적인 그러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눌렸다가 다시 강보합으로 밑꼬리 달면서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듯이 조선주 쪽이 눌렸다가 지수 대비 견조하게 주가를 방어하면서 마감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주 동향을 계속 우리가 주시를 해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 한 주도 매매들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